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나죠. 빅 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는 뉴스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지금 눈 이야기가 저희 문자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굉장히 느끼시는 바가 다릅니다. 온다 안 온다. 네. 여긴 송파입니다. 눈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2503님이 보내주셨고, 김병주님은 안성입니다. 딸을 태워주려고 눈썰매 샀는데 눈썰매를 사셨군요. 여긴 눈이 안 와요. 5949님도 여기는 평촌인데 전혀 눈이 온 흔적이 없습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눈 온다는 분들도 많아요. 7859님 김포입니다. 눈길에 사고 4건 봤네요. 9319님은 눈이 오고 있네요. 얼마 만에 보는 눈입니까? 좋은 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셨는데 좀 미끄러울 수 있죠. 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군요. 지금 네. 서울 위시로 해서 인천 쪽, 김포 쪽, 서쪽에서는 눈 소식이 있고, 그렇죠. 동쪽과 남쪽에서는 지금 눈 소식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먹갈람님은 거제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전라도 광양의 1976님은 여기는 매화꽃이 폈어요. 이야. 남쪽이라 무지 따뜻해요. 21년째 도시락을 싸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민혜린님은 일본 도쿄입니다. 흐리고 영상 6도입니다. 한국이 눈 오면 내일 도쿄는 비 올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날씨 공방이 지금 문자창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군요.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날씨라는 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침에 가장 큰 관심은 또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종도는 폭설입니다. 공항 이동 차량도 많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블랙아이스라는 것들이 있죠. 도로 위에 이제 얼음이 살짝 얼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겠고, 공항 가시는 분들은 비행기 딜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아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부터 보죠. 오늘은 5.18 망원 의원들 징계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자영업자들 만난 문재인 대통령 소식, 그리고 가거도 공항 이슈와 자치경찰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며칠째 이 자유한국당의 5.18 망원 관련된 뉴스를 제일 먼저 전해드리는데,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3명 중에 이종명 의원은 제명, 그리고 나머지 2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 결정을 당에서 자체적으로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결정을 두고도 또 논란이 많네요. 이거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꼼수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전당대회 출마자 신분 보장 규정을 들어서 징계 유예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반헌법적 망언에 대한 철퇴는커녕 당 지도부로 입성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가 확정이 되는데, 당 안에서도 이종명 의원 제명안 역시 총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사 헤드라인도 강합니다. 한겨레입니다. 5.18 망원 퇴출커녕 지도부 입성 길터준 한국당이라고 했고요. 한국일보는 5.18 망원 한 명만 제명, 한국당의 꼼수 징계라고 헤드라인 정했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 뒤에 지금 꼼수라는 단어들이 계속 붙어 있단 말이죠. 이 관련 뉴스는 잠시 뒤에 이명선 기자와 함께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초청을 했죠. 네, 새해 들어서 계속 경제 행보 이어가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190명을 초청해서 대화를 하는 자리였고, 여기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현장에선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왔고요.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이 크다는 것, 그리고 끝에는 다 최저임금 동결 요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 보완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신문사들은 풀이를 했습니다. 관련 헤드라인 살펴보죠. 중앙일보는 자영업자들 청와대 찾아와 최저임금 동결해달라 이렇게 선정했고요. 동아일보는 다른 대책 말고 기승전 최저임금이라고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제 경제 관련 이슈들을 이야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역시 신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부산 방문해서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이 나온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영남 지역의 신공항 여론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살펴보면 이철우 경북지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부가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먼저 확정하고 빨리 추진을 해주면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의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에 대해서 부산은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대구 경북은 우리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정부 안팎에서는 영남 5개 지자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통합공항을 동시에 건설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띄우는 총선용 공항.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거죠. 네. 예. 자, 경향신문도 볼까요? 경향신문 일면 보도고요. 현재 그 다음 포털 뉴스 검색어 1위가 자치경찰인데 네. 이것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서 시범 실시 2021년엔 전국 확대라는 제목이고요. 이 자치경찰제가 뭐냐. 이게 실시가 되면 자치경찰이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학교폭력, 교통안전 같은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 밀착형 사무하고 자치경찰 공무집행 방해 수사권과 초동 조치권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도 속도가 붙을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돼 있고 하나로 다 같이 볼 수밖에 없었던 그 경찰 이 체제를 네. 뭐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나눈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뭐 우리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크게 달라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뭐 수사권이라든지 초동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경찰들의 또 고용 형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문들 받고 인터넷 뉴스 토픽 보죠. 첫 번째 토픽은요. 버닝썬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이 어제 버닝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요. 일단은 약물 성폭행 의혹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이 클럽 안에서 촬영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 CCTV 확보했고 추가 성폭행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역삼지구대에 대한 그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죠. 경찰이 버닝썬하고 역삼지구대 확보한 내부 문서를 비교해서 유착이 있는지 의혹도 규명할 예정이지만 지금 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거에 대한 좀 비판 여론 중에 하나가 보도가 된 지 17일 만에 지금 이뤄지는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증거들이 남아 있겠느냐 이런 의혹과 함께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어요. 네.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경찰과의 유착 그리고 예. 클럽 내의 마약 유통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야 경찰과의 유착을 경찰이 수사해서 되겠어? 라는 목소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역삼지구대와 인근 강남경찰서를 지금 서울지방청 내에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제 대전에서 폭발 사고 있었어요. 예, 대전에 있는 방위산업체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도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숨진 직원 가운데는 지난달에 입사한 새내기 인턴 사원도 있어서 뭐 안타까움 더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로켓 추진체 안에 연료 점화 물질에서 코어를 분리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이 전면 작업 중지 명령 내리고서 안전관리 지침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지난해 5월에도 이 로켓 기관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다가 폭발 사고가 나서 5명 숨지고 4명이 다쳤었고요. 2014년에도 또 폭발 사고가 2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화 측에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하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사고 원인 제대로 밝혀야겠고 피해 보상도 부족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 합격 취소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소식도 조금은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연인데 연세대학교 수시전형 합격한 고3 학생이 억울하게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감 기한 안에 등록금을 내지 못한 건데 이 이유가 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등록 기간 마지막 날에 등록금 냈는데 그날 저녁 학교로부터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합격이 취소됐다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네.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 이제 돈을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은 현금 인출기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고 연세대는 지금 이런 학교는 전산 오류가 아니다 해명을 내놨는데 이게 발단된 이유가 30분 지연 인출 제도라는 게 2015년에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이체돼 들어오면은 현금 인출기에서는 30분 동안 이 돈을 바로 찾거나 다른 계좌로 보낼 수 없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감 시한이 거의 다 돼서 이 돈을 넣다 보니까 그 30분 안에 그 시간이 끝나버려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연세대에서는 이게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억울할 있죠. 수밖에 예. 없겠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대학 입시 자체가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재수를 해야 될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 자, 다음 토픽을 짧게 좀 봐야 되겠는데 네. 국회의원 이름이 있어요. 소병훈. 예, 이거는 뭐 의원이 아니라 그 의원의 비서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병훈이라는 국회의원의 비서에 대한 문제죠. 네, 인터넷 뉴스토픽에 때 아닌 통구이라는 검색어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봤더니 이 소병훈 의원의 비서가 지난 1일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시민을 통구이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비서는 자신의 SNS 계정에 분신 시도 관련 보도 사진 올린 다음에 통구이 됐음이라고 썼고요. 이 올린 사진에는 불에 타 검게 걸린 60대 남성이 의식 잃고서 잔디밭에 쓰러져 있거든요. 비서직 사직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뭐 사직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감성을 가진 사람이 국회 어딘가에 지금 발붙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